일주일 동안 묵묵히 뒤에 처박혀있던 저를 드디어 전도사님이 대학부 새신자 팀장이라면서 소개해 주셨어요. 다들 환영해주면서 박수도 쳐줬고 그중 몇 명은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 말 걸고 싶었다고 말해주는 부침성 좋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수줍었던 저는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형식적인 자기소개를 하면서도 진심을 담아서 모두와 친해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저는 담당 전도사님처럼 그 친구들을 진짜 제 새끼처럼 여기게 됐거든요. 그 10명은 저보다 2살 많은 언니 1명, 1살 많은 언니 2명, 동갑인 친구 4명, 저보다 1살 어린 친구 2명, 저보다 2살 어린 막내 1명이었습니다. 성별로 따지면 8명은 여자, 2명은 남자였어요. 그중 7명은 무지개 색깔 이름을 따서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부르고 나머지 주요 인물은 다른 이름을 붙일게요. 일단 유학자 2명 중에 가장 위험한 동갑인 여자애는 약간 강아지상이라서 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유학자는 거기서 가장 연장자였던 2살 언니인데 정말 순두부상이어서 순두부 언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학자는 아니었지만 제가 첫 탈퇴 결심을 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줬던 1살 어린 여자애가 있는데 그 동생은 약간 고양이 상이어서 양이라고 할게요. 에피소드가 지나갈수록 차차 이름이 적응되실 거예요. 똑같이 관심을 줘야 하지만 일단 저는 수료시험도 못 볼 것 같은 아지와 순두부 언니에게 집중했습니다. 저는 당시 전도할 때는 맨날 오바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다가갔는데 이번에는 정말 아래서 깨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인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그 사람들이 가진 아이템 같은 게 보이면 궁금한 척 질문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칭찬을 하면서 친교를 쌓아 나갔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은 순두부 언니는 사실 얼굴만 순두부지 성격은 완전 장난기가 많고 츤데레 스타일이었는데요. 티는 잘 안 냈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쉽지 않았죠. 저는 단둘이만 있는 기회를 틈타서 다른 사람한테는 나이를 공개하면 안 되지만 사실 너랑 동갑이라고 밝히고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했어요. 아지는 깜짝 놀랐죠. 사실 그건 저의 도박이었습니다. 원래 입교하기 전 제 나이를 말하면 만만하게 보고 은근히 무시할 수 있어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진짜 친구처럼 친해지고 싶었어요. 아지는 한결 저를 편애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을 다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들이댔죠. 결국 그런 저를 보고 다른 애기들 몇 명은 질투를 했어요. 왜 그렇게 아지랑 순두부 언니만 챙기냐면서 저희한테도 관심 좀 달라 이거였죠. 역시 저는 초보팀장이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생각조차 못했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신경을 못 쓴 게 너무 미안했어요. 곧 수료시험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애들을 다 모아서 제가 수료시험 100점 맞은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그 친구들의 신뢰를 얻고 도와줄 테니까 같이 공부하자고 했어요. 상태가 좋은 친구들은 너무 좋다면서 같이 스터디에 참여했는데 역시나 순두부 언니랑 아지는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순두부 언니는 저보고 그냥 컨닝페이퍼를 만들어 달라면서 능글맞게 장난까지 칠 정도로 친해졌지만 여기는 공부를 너무 시킨다며 싫어했어요. 알고 보니 순두부 언니는 저처럼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 때문에 끌려온 수준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고등까지 버틴 거였죠. 심지어 중등 과정에서 같이 사시는 할머니한테 들켜서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혼나기 때문에 나머지 공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지만 순두부 언니한테 라인으로 몰래 시험 공부하라고 한 문제씩 보내기 시작했죠. 순두부 언니는 차라리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면서 오전반을 듣고 끝나면 저랑 같이 복습도 하고 수료시험 공부를 하고 갔어요. 전도사님은 깜짝 놀라면서 너무 기뻐하셨죠. 강사님도 순두부 언니가 이렇게 늦게까지 센터에 있는 걸 처음 본다면서 기특해 하시고 뭔가 저를 인정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어요. 저는 순두부 언니가 단계 향상에 성공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죠. 하지만 아지는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오전 수업을 빠지지는 않았지만 전혀 수료시험 준비를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똥줄이 탔죠. 수료시험 90점 이상을 맞아야 수료를 할 수 있었는데 솔직히 좀 느슨한 센터는 90점 이상 안 맞아도 합격 처리해주더라 하는 카더라가 많았는데 여기 창동센터 강사님은 굉장히 엄격했잖아요. 그래서 절대 봐주지 않으실 것 같았거든요. 전도사님과 저는 회의를 해서 아지가 저녁에 편의점 알바를 할 때 일하면서 잠깐씩 보고 외울 수 있는 암기 노트를 만들어줬어요. 아지는 떨떠름해 했지만 전도사님과 저의 정성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는지 알겠다고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드디어 수료시험 날이 되었는데 10명 중 만점은 2명이었고 나머지는 다 90점 이상을 맞았어요. 저는 순두부 언니와 아지를 꼭 껴안으면서 너무나 기뻐했죠. 순두부 언니는 자기를 뭘로 보냐면서 츤츤거렸지만 자기보다 기뻐하는 저를 보면서 좋아했고 아지는 진짜 벼락치기로 외웠다면서 수줍어했어요. 그렇게 1월 첫째 주에 10명의 새신자들이 입교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들었던 전도사님과 강사님한테 인사를 드렸어요. 강사님과 전도사님은 새신자 교육까지 잘 부탁한다며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죠. 하지만 드디어 2014년 1월 1일이 되었고 저는 너무나 떨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하고 바보 같았던 저는
총 회장이 14년도 표어를 말하면서 14만 4천 명의 이름을 발표하려나 하는 멍청한 상상을 했죠. 그런데 14년도 표어는 집화 완성, 흰무리 창조, 종교 대통합, 만국회의의 해라고 발표했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죠. 14만 4천이 완성되어야 흰무리가 나오는 거 아니었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총 회장은 14만 4천 명은 각 지파당 1만 2천씩인 거 모르냐면서 아직 1만 2천이 차지 않은 지파들을 향해 호통을 쳤고 이미 1만 2천이 넘은 지파들은 칭찬하면서 모두에게 본받으라고 했죠. 당시 서울 야고보 지파는 꼴찌는 아니었는데 1만도 안 되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파는 새해 첫날부터 분위기가 무거웠죠. 실제로 그 해 봄인지 여름인지 예배 시간에 갑자기 총회장이 저희 지파를 방문해서 서울 야고보는 더 분발하라고 화를 냈는데 저희는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무튼 지파장님은 저희를 보고 14년도 표어를 다시 살펴보자면서 약속의 목자가 지파 완성을 원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올해는 무조건 한 사람당 인도든 교사든 반드시 최소 2명은 센터에 넣으라고 했어요. 저는 맥이 빠졌죠. 이제 돈도 다 떨어졌고 13년도에 학교도 휴학하고 전일 생활을 하면서 미친 듯이 달렸는데 또 달려야 한다니. 근데 저는 그때까지 전도 실적이 없어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14만 4천 완성이 안 된 건 우리 지파를 포함한 몇 개의 다른 지파들이 모자라서 그런 거라고 합리화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도 저의 사명인 새신자 팀장과 제가 맡은 10명의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또 몹쓸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진짜 모성애인지 뭔지 몰라도 그 친구들이 다 제 새끼처럼 너무 사랑스러웠고 그 해 다 활동자로 만들어서 열심히 같이 전도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역시나 저는 또 연이어서 휴학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에 들어온 창동센터의 대학부 새신자들을 환영하면서 여기저기 구경시켜주기도 하고 새신자 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조금 일찍 와서 좋은 자리를 맞자고 하면서 처음부터 풀어지지 않게끔 타이트하게 잡으려고 했죠. 새신자 교육 기간에는 각 센터별로 새신자 팀장님들이 부서별로 모여서 회의나 이벤트 준비를 엄청나게 합니다. 저는 새신자 교육 때 신학부장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과 행복해했지만 그 한 달 동안 저는 신천지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새신자 팀장끼리 왕따를 시키는 경험이었는데요. 신천지에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몰랐던 저는 교육이 끝나면 애들을 보내고 회의와 여러 일정을 준비하는 내내 왕따를 당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